안녕하십니까. 정규신 하루 수학 수험생 여러분, 수학 강사 이회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하루 수학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단원별로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번 시간은 1단원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특히 문과 학생들이 미통계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첫 단추야.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한 정보 없이 공부를 시작하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공부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일단 제가 함수의 칸은 어떤 구조로 일단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함수의 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칸은 크게 그 글짓한 내용을 두 가지로 분리를 시킬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제목 그대로 어떤 게 나오냐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다시 이 함수의 극한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리가 돼.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자 극한에 대한 뭐야? 그쵸? 정의를 배우죠. 근데 우리가 이때 조심할 것은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과 일단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n을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한대보다 더 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일방향식의 극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함수의 극한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그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중요한 건 a로 간다는 거죠. fx의 바로 뭐야? 그쵸? 결과치를 따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x가 a로 가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간단해요. 수직선상에 우리가 얘를 표시를 해보면 일단 여기 x축이야. 그럼 a란 놈은 어디 있을까? 이 중간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준식의 이 x란 값이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굳이 이야기하면 a보다 큰 쪽에서 왼쪽으로 a로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면 그쵸? a보다 작은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는 얘가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이 함수의 좌극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때 여기는 얘가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다라고 해서 얘는 오른쪽이 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아주 좌우도 헷갈려. 우극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왼쪽에서 오는 극한은 뭐야? 좌극한이다라고 얘기해서 보통은 우리가 좌극한을 표시할 때 준식의 이 a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얘를 리미트 보통은 이게 중요한 거죠. x가 a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9를 붙이든가 뒤쪽에 여기에 0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그럼 우리는 일단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왼쪽에서의 극한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그럼 오른쪽에서 극한은 표현으로 본다면 x가 a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0으로 표시하든가 플러스 기호를 뒤로 붙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값이 뭐 돼야 돼? 그치? 같은 곳으로 가야 일단은 뭐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 즉 뭐 하는 거냐면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정의를 굉장히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 이때 단순하게 얘는 왼쪽에서 온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x는 a보다 작은 값이다 라는 내용까지 연결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a의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른쪽에서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a 값은 누구보다, 그쵸? x 값은 a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일단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일방향식에 대한 극한이었기 때문에 좌우를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는 얘는 양방향식이기 때문에 항상 a의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내용이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치? 부정형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의 메인의 부정형은 0분의 0꼴의 부정형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 다 써 있을 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의 부정형은 문제의 준식이 다항식이냐 아니면 무리식이냐 아니면 분수식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져.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럼 그 부정형에 대한 내용이 응용되는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부정형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이 부정형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연결이 된다? 그쵸? 개수를 숨겨놓고 극한값을 주는 바로 뭐야? 미정계수라는 놈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는 그럼 이 부정형과 미정계수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럼 이 미정계수의 확장판이 바로 뭐냐면 함수 구하기 문제로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사고의 틀 지금 테마를 보면 처음에 극한에 대한 정의가 나왔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극한의 정의에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정형이 나오는데 그 부정형을 단순하게 각각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형의 내용에서 출발해서 그 내용이 미정계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미정계수라는 놈이 결국에는 함수 구하기 문제로 응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내면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부정형이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신을 대비할 때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극한의 정의, 즉 좌우를 판단하는 문제가 내신에서는 계산 문제로 나와. 그런데 보통 수능에서는 단순한 계산 문제로 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정의가 어디로? 그치. 세 번째 테마에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가장 쉬운 문제죠. 바로 뭡니까? 그치. 그래프의 개형에 관련된 문제로 연결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그전에 수학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너무 힘들어. 라는 학생들 굉장히 많지만 생각해봐. 그래프를 지금 그리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하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보라는 거예요. 왼쪽에서 올 때 함수값이 얼마냐. 오른쪽에서 올 때 함수값이 얼마냐. 그래서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좌우를 판단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프 쪽에 대한 내용을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하루 수학에 나눠있는 테마대로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함수의 칸은 굵직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분리가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정의적인 측면이 결국에는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딱 함수의 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몇 가지? 두 가지 내용으로 일축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2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함수의 그치 더 싫어요 그쵸?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함수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면요 극한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용을 역시 크게 굵직하게 두 가지로 분리시키면 첫 번째가 일단 정의인데 대부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연속에 대한 내용은 정의에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보통 정의에서 왜 무너지냐면 내용은 이런 거야. 정의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점에서 연속을 정의하죠. 보통은 x는 equal a에서 연속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구간 연속을 정의해. 그럼 구간 연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 내에서 구간을 제시해 주는 거야. 즉 x에 대한 하나의 값이 아닌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연속에 대한 이 정의를 점점 뭐야? 확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점에서의 연속을 처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의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제는 구간이 뭐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가 되고 세 번째는 정의역 전체에서 이야기하게 돼. 그러면 정의역 전체일 때 우리 얘를 뭐야? 연속. 자, 보통 함수란 말을 쓰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얘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사실 이 내용은 구간 연속과 연속 함수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 우리가 연속에 대한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다 점에서의 연속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점에서의 연속으로 모든 문제를 다 보여야 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점에서의 연속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일단 그래프가 연속이 돼야 돼. 그럼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예를 들어 우리에게 여기 x축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fx의 그래프가 x는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a 주변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야? 끊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주어진 얘가 x는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런 내용이야. 얘랑 얘가 붙어야 돼. 그럼 얘랑 얘랑 붙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얘가 지금 예를 들어 극한이 존재해. 그럼 그래프는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극한이라는 것은 a일 때 값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극한은 존재하지만 연속은 아니야. 왜? 구멍이 뚫렸잖아. 연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럼 연속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해야 되냐면 A에서의 함수값도 존재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럼 두 개가 다 되면 끝이냐?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 이 지점을 우리가 A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극한도 존재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점이 막혀 있으니까 함수값도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은 연속인 상황이 아닌 거라고. 우리는 연속이 되려면 요 점이 일로 내려오든가 얘네가 위로 올라가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리미트 극한이 존재해야 되니까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있어야 되잖아. 그 두 번째는 일단 구멍이 뚫리면 안 되니까 a 값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놈 되면 안 되니까 두 개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점에서의 연속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는 해.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연속에 대한 어디에서 구간과 연속함수에서 많이 무너진단 말이죠. 의미 없어요. 확실하게 내가 일단 점에서 연속만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연속은 이미 50%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요 개념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점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활용 같은 경우는 극한의 연속이야. 그럼 우리가 극한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한 그래프의 개형이 문제에 나와 있을 때 극한 판단하는 거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에 연속의 정의를 플러스해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래프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같은 경우는요. 딱 이만큼만 알면 돼. 그래서 걔네 여러분들이 막 극한 연속 공부할 때
잔챙이 문제 유형을 전부 다 형태로 보지 마세요.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극한에서의 두 가지 내용, 그 연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개형에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내 말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함수의 극한, 그렇게 뭐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의태가 하루수학의 테마 분류해 놓은 것처럼 차근차근 필요한 내용은 연결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각각의 내용으로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함수의 극한 끝내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극한 절대 겁먹을 부분 아니니까 파이팅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의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